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우리 오늘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가볍게 시험 보면서 수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점할 시험지 다 앞에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답 맞춰보면서 3강에 들어가게 될 조선의 중앙정치, 지방행정, 그리고 군사제도, 교육제도, 관리 등용제도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지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부터 봅시다. 왕이 있어요. 자, 왕 옆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국정총괄 최고의 기구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의정부에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이 국정을 논의하여서 총괄하는 기구고요. 의정부 옆에는요, 행정 실무를 보는 기구 6조가 되겠습니다. 자, 6개의 부서 이름 이야기해야겠죠. 2호, 예병, 형, 공. 2호, 예병, 형, 공. 뒤에는 조가 붙어주면 됩니다. 우리 삼성육부, 이성육부 했었을 때처럼 뒤에 조, 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2조는 뭐 하는 기구였어, 얘들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요 인사가 아니라 그랬었죠.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고 그리고 관리까지 하는, 인재를 관리까지 하는, 교육하는 제도 인사부서가 되겠습니다. 호조는 나라의 그렇지, 돈, 재정을 관리하고요. 예조는 외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조는 병사, 즉 군사를 담당하고 있고, 형조는 형법, 사법기구, 공조는 토목과 건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었죠?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앞에 오게 되는 5가지의 부서는요, 우리가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자, 일단은 왕 옆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명을 듣고 출납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비서의 역할을 하는 이 기구는 네,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 또는 왕명출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왕명출납 또는 왕의 비서기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승정원 아래에는 의금부가 있습니다. 의정부 안 되겠죠. 의금부입니다. 나라의 이 반역이라던가 임금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큰 죄인을 처벌하는 특별사법기구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기구. 그러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어떻게 하는 기구야?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입니다. 아니요, 알아두시라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이 3가지의 부서는요, 왕권을 견제하는, 왕권이 중앙집권화, 즉 한 군데로 권력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바로 언론기구 3사입니다. 이 3사는 어디의 3사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고려의 3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려의 3사는 뭐였어? 이름 자체가 3사인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였었어요. 자, 3사, 사헌부, 사간원,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 좋습니다. 자, 사헌부는 뭐 하는 기구? 오늘날로 치면은 검찰 기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사간원은 간사함에서 180도 멀어지는 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뭐 하는 기구야? 왕의 직언을 하는 기구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 신하가 임금이 무서워서 임금한테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직언을 하는 기구고요. 홍문관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왕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경연을 주관하고, 그리고 왕의 정치적 자문기구다. 정치 자문기구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말고 제2의 집현전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정리를 했고 밑에는 이제 3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춘추관. 여기서부터는 뭐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3, 4의 순서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춘추관. 춘추관 뭐 하는 곳이었어?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였었죠. 그쵸? 그리고 한성부가 있었습니다. 한성.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 한양을 둘러싼 성이란 말이야. 그렇지. 둘러싼 것은 성곽이 되는 거고,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지. 한양의 치안을 담당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어요? 그렇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가 되는 성균관이 있습니다. 나라의 큰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균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 선생님 국립 뺐는데 괜찮아요? 가능하죠. 최고의 교육기구 요렇게 적어주시면은 오늘 우리가 테스트 본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앙행정제도였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배웠었던 지방제도도 같이 한번 봅시다. 지방행정제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조선 전기는 얘들아, 조선 전기는 어디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려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고려의 제도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와. 오케이? 고려의 제도와 정치, 행정제도와 조선 전기의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야. 그럼 같이 한번 봐볼까? 일단 고려는 전국을 어떻게 나누었었어? 그렇지. 경기, 오도, 양계. 경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다름이 없죠. 수도 주변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는데? 개경이었었지. 그치? 개경을 둘러싼 주변이 바로 경기가 되는 것이고요. 오도는요?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구역. 그럼 양계는 뭐였어? 국경지대였죠. 국경지대로 뭐뭐가 있었어? 북계와 동계가 있었어요. 자, 그에 반해 조선은 어땠냐? 조선은 전국을 몇 도로 나눴다? 그렇지. 8도로 나누었다. 요 이야기 같이 드렸었죠. 그쵸? 자, 8도로 나눴고, 고려시대에는 얘들아, 5도에다가 파견한 관리가 있었었는데, 그 관리의 이름이 시험에 잘 나와. 바로 안찰사예요. 안찰사를 파견했는데, 조선시대에는 8도에 누구를 파견했어? 관찰사를 파견했어. 한 글자 차이지만 달라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렵다 보니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요, 한 문제씩 꼭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놓읍시다. 조선시대가 관찰사, 고려시대는 안찰사였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관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임기는 365일, 즉 1년이 되는데요.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감찰해야 되니까 감찰권도 가지고 있고,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이는 수령을 지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더불어서 이 수령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무엇을 두었어? 조선시대에는 부와 목, 군현을 두었었죠. 그쵸? 자,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고려시대에는 얘들아, 고려에도 이제 이 5도 안에 군현을 두기는 했지만, 일반 군현을 두기도 했지만, 이곳이 있었어.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지. 그치? 특별 행정구역, 어떤 곳이 있었어요? 그렇지.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고, 이 중에서 향과 부곡은요, 농업에 관한, 소는 수공업. 좋아요. 대답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런 특별행정구역이 있었어.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특별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되면서 특별행정구역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중학교 내신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기억을 해놓읍시다. 아시겠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군현에 파견되는 관리가 바로 누구야? 수령. 사도 수령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 수령은요, 임기가 5년 정도 됩니다. 1800일 이상 5년 정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상피제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상호 피하는 제도, 오늘날로 치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얘들아. 내가 연고가 있는 지역, 선생님은 강원도 정선 출신이니까, 태생이니까 강원도 정선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강원도의 수령으로 파견시키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있는, 연고가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 나이까지도 전라도를 3번밖에 안 가봤거든? 경상도도 한 4번밖에 안 가봤어. 재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5번. 적게 갔다 왔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을 내가 관리를 하게 되고 맡게 됐으면은, 이거 나 어떡하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그 지역에 나고 자란 오래된 하급 관리, 향리가 나를 보좌해주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수령이 있고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로 하급관리, 향리가 있습니다. 향리. 간혹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에도 향리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향리가 조금 더 권한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만큼의 이 향리의 권한이 높지는 못했었다라는 거. 혹시라도 그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선지로 나올 수가 있지. 고려시대보다 향리의 권한이 더 강했다. 이런 건 이제 틀린 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수령은 이제 그 관할하고 있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행정, 사법, 그리고 군사까지, 군사권까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는 왕의 대리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미리 배울 이야기를 한번 쑥 던져주자면, 자, 이거 선행이야. 자, 배울 내용을 미리 툭 던져주자면, 정조 있죠. 조선 후기에 정조 때 이 수령의 권한이 크게 향상됩니다. 수령의 권한이 향상된다. 왜? 왕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이 더 강해지는 거야. 정조가 펼쳤었던 개혁 정치는 왕권 강화였었거든, 얘들아.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리는 그런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에서의 이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육방,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근데 얘들아, 내가 잘 몰라. 수령이 잘 모르니까 이 수령을 향리가 구워 삶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지방 양반들의 향반이라고 하거든요. 지방 양반의 자치단체가 있어. 자치단체. 우리가 이것을 유향소라고 부릅니다.
자, 요양수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 양반이라 그랬잖아. 양반이면은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유교를 공부하는 성리학자, 유학자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유교적 덕목으로 지방민을 교화한다. 요거 먼저 같이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2단원 끝에 있는 지방행정제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요 3강에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카메라 살짝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